과거 우리나라가 고성장 국가였고 은행 예적금 금리만 두 자릿수대이던 시절에는 적당한 직장에 취업해서 정년까지 성실하게 다니며 은행 예적금만 꼬박꼬박 해도 중산층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십 년 사이에 과거의 모범 답안은 적용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저성장과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이제는 근로소득만으로는 미래를 꿈꾸기 어렵게 되었고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는 것이 전부라면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가난해지게 되었습니다. 원금 손실의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를 하는 것이 점점 모두에게 요청되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한국인의 대표적인 투자 수단은 부동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5년 동안 전국의 부동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너무 비싸져서 자산이 없는 사람은 소액 부동산에조차 접근하기 힘들게 됐죠. 코인은 변동성이 매우 심합니다. 가치에 기반이 되는 실물이 없기 때문에 차트를 기술적으로 분석해서 대응해야 하죠. 지금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상상만 해도 험난합니다. 결국 남은 투자 수단 중 가장 진입장벽이 낮은 것은 주식입니다. 사실상 주식이 평범한 사람들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계층이동 사다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주식은 전반적으로 침체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금리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고 있는 국면임을 감안하면 역으로 주식이 가장 저렴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주식에 투자하지 않고 있었다면 이제부터 조금씩 투자를 시작하고 늘려가기 괜찮은 때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금리가 인상되고 물가가 오르는 해입니다. 금리가 인상되면 기업들이 돈을 빌리기 힘들어지고 비용이 올라 수익성은 낮아지게 됩니다. 물가가 오르면 사람들이 같은 돈으로 적게 소비할 수밖에 없고 기업의 매출은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금리가 인상되든 물가가 인상되든 주식시장 전체에는 좋지 않은 신호입니다. 하지만 금리 인상과 물가 인상이라는 리스크를 극복할 수 있는 회사를 찾아보고 투자한다면 괜찮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핵심은 돈을 잘 버는 회사를 고르는 것입니다. 그 회사가 아직 대중의 주목을 받지 않아 주가가 저렴한 편이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고요. 자신이 잘 아는 분야에서 어떤 회사가 돈을 쓸어 담고 있는지 안다면 그 회사의 주가를 확인해 보는 것으로 시작해보세요. 만약 그런 회사를 모른다면 애플,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처럼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회사의 주식부터 모아가 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주식을 보유하면 회사에 더 관심이 생기고 앞으로 회사가 돈을 더 잘 벌지를 적극적으로 관찰하게 됩니다. 조금씩 투자자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주식 투자는 시간과 감정을 주가에 녹여내는 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주식을 사자마자 그 주식이 올라갈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내 투자 아이디어가 옳다고 하더라도 그 아이디어에 동조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사줄 때까지는 기다림이 필요한 법입니다. 그 기다림은 몇 달이 될 수도 있고 몇 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운이 나쁘면 오랜 기간 지루하게 물려 있을 수도 있죠. 따라서 특정 시점에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주식 투자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돈이 필요한 시점에 주가가 빠진다면 손해는 막심해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역으로 기다릴 수만 있다면 주식 투자는 반은 먹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을 충실히 살아가면서 꾸준히 좋은 주식을 찾고 돈이 생길 때마다 조금씩 투자해보세요. 주가가 오르내리는 것에 일희일비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물량을 충분히 모으기 전까지는 주가가 오르는 것보다 내리는 것을 더 기뻐해야 합니다. 같은 돈으로 조금이라도 더 사모을 수 있게 됐으니까요. 지난 2년 사이에 주식을 처음 시작한 사람들에게는 주식은 사면 무조건 오르는 것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인상되고 양적 긴축이 시작되면서 전 세계의 유동성이 줄어들고 있는 지금 앞으로 주식은 더 길고 지루한 터널을 지나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아둔 자본금이 적고 투자는 해야겠다면 언젠가 오른다는 확신을 갖고 이 시간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확신을 갖기 위해 평소에 충분히 기업에 대해 알아보아야 하고요. 덮어놓고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마음 편한 투자를 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냥 미국 주식 ETF를 사면 됩니다. 대표적인 S&P 500이나 나스닥 100에만 투자하더라도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개인연금 계좌로 장기 투자하기에는 이만한 상품이 없죠. 하지만 미국 주식이라고 해서 항상 최상위 수익률로 우상향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시작되는 금리 인상은 미국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고 따라서 미국 시장이 앞으로 내 기대보다 수익률이 낮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국내든 미국이든 개별 종목에도 관심을 가지기를 권해드리는 것입니다. 주식으로 돈을 버는 방법은 결국 간단합니다. 사고 기다린 다음 파는 것이죠. 문제는 며칠 안에 원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끊임없이 사고 파는 트레이딩을 할 게 아니라면 주식 투자의 절반은 주식을 사기 전에 종목 선정을 고민하는 것이고 절반은 기다리는 동안의 마인드 컨트롤입니다. 마인드 컨트롤을 잘할 수 있다면 종목 선정에만 에너지를 집중하면 되죠. 시장 수익률로 만족한다고 한다면 미국 지수를 사면 되겠고 그보다 더 높은 수익률에 욕심이 있다면 개별 종목을 추가로 사면 됩니다. 기다릴 수만 있으면 개별 종목의 상승률은 대부분 지수를 능가합니다. 하지만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괜찮은 종목을 선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합니다. 내 생각보다 오래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조바심을 갖고 지켜볼 때는 라면물조차 끓지 않지만 돌려놓고 잊어버렸던 세탁기는 어느새 작업이 끝나 있는 것처럼 투자의 일상을 매몰시키지 않고 오히려 투자를 일상에 집중하는 계기로 삼아보면 좋겠습니다. 부자가 되는 방법이 주식 투자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자산의 규모가 적은 사람이 주식을 통해 돈을 효과적으로 불릴 수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주식 투자를 바탕으로 자산 규모를 조금씩 불려 이후에 부동산이나 기타 투자, 사업 등 더 다양한 선택지를
추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평범한 사람이 올바른 방향에 꾸준한 노력을 더하면 부자의 길로 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올해부터 제대로 부자 될 준비를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